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직장인이 인문사회과학 전공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석사의 경우 졸업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 박사 과정은 시작 후 약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사회과학이 다루는 주제나 연구 방법이 고리타분하고 따분해서 재미를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두 번째 이유, 승진, 그리고 급여 인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할 때만 해도 최소 석사, 가능하다면 박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커리어를 개발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학사 졸업장만 가진 사람보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커리어 개발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노력, 이게 얼만데 당연히 더 많은 인풋을 투입할수록 더 많은 아웃풋을 기대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전 직장에서 만났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저 MBA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 저는 이 사기업에서 쭉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MBA를 하면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그 상대방, 그분은 30대에 이미 본부장 자리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당연히 MBA든 최소 석사는 하신 줄 알고 질문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분은 MBA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도저히 ROI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설령 보상이 없더라도 공부하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이득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MBA나 석사를 할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ROI로 계산하는 건 너무 피상적이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편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을 통한 전인적 성장, 이게 우선이고 금전적 이익, 이건 후순위였습니다. 저는 뭐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낙관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분의 생각이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사회과학 석사, 박사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획득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ROI로는 계산되기 어려운 이 주관적인 가치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위를 취득하면 승진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급여 인상의 기회가 확대되느냐? 제 경우 대답은 NO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은 연공 서열을 기초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연공이 중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인물들일수록 평가도 좋게 받고 돈도 많이 법니다. 물론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려는 노력이 오래전부터 전개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한국은 연공서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게다가 인문사회과학도들이 맡고 있는 직무, 이런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업무 성과를 수치화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개인의 탁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거대한 기업의 시스템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개 근로자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직무의 특성상 학위를 취득한다 한들 그 학위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회사는 개인의 탁월성을 그리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나는 학위 취득을 통해 더 좋은 기업으로의 이직, 이걸 통해서 급여를 올리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이직 시에 중요한 건 경력입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는 풍부한 경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오히려 기업들이 박사 학위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담스럽다? 마음껏 일 시키면서 부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거 아닐까 추측해봅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한정된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 학위라는 건 이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점한 상태에서 그 지위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기능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자격사이거나 아니면 방송 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학위를 따두면 좋은 타이틀로 기능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지정된 사람이 회사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학위가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회사 눈치 봐가며 힘들게 학위를 따봤자 ROI는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들, 뭐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대학원 진학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ROI를 생각하세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정신적, 육체적 피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리턴은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가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분명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알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